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뵈는 사랑한 죄박해입니다. 벌써 11시가 넘었네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는 특별한 사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64세 주부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탁구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그런 깊고도 복잡한 감정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감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사연이 위로가 될 수도 때로는 작은 용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4세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은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새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 속에서 저는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왔습니다. 몇 년 전 무릎이 아프다고 하소연하던 저에게 의사 선생님은 적당한 운동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탁구였습니다. 처음엔 공도 제대로 받지 못해 민망했지만 점차 실력이 늘어가며 탁구는 어느새 제 삶의 소중한 낙이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탁구장에서 보내는 2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아주머니들과 운동 후 차를 마시며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고 일상적이던 탁구 모임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은 복식 연습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코치님이 파트너를 배정해 주시는데 제 파트너로 지목된 분이 있었습니다. 68세의 이씨라고 하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은퇴한 중학교 국어교사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키가 적당히 크고 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참 점잖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말투가 참 부드러웠습니다. 라켓을 들고 제 옆에 서서 준비 자세를 잡을 때 그분이 살짝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려운 공은 다 받아낼 테니까 편하게 치시면 됩니다.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교직에 오래 몸담았던 분답게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말투였는데 왜인지 가슴 한편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도 요즘은 저에게 그런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데 말입니다. 연습이 시작되자 정말 신기했습니다. 처음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제가 놓칠 것 같은 공은 어김없이 그분이 받아냈고 저도 그분을 믿고 과감하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랠리가 성공할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바닥을 마주치며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등을 스치고 지나갈 때 때로는 손가락이 잠시 겹쳐질 때마다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마치 처음 연애할 때처럼 말입니다. 64세의 할머니가 될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우스웠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연습 도중 상대편이 강하게 친 공이 제 쪽으로 날아올 때였습니다. 그분이 재빨리 제 등을 가볍게 밀며 이쪽으로 준비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등을 스치고 지나간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작은 터치가 연습이 끝날 때까지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운동복을 갈아입고 있는데 그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덕분에 정말 즐겁게 운동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녁 같이 하시겠어요? 근처에 국밥 맛있는 집을 아는데요. 순간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자와 단둘이 식사를 한다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입에서는 네, 좋습니다 라는 대답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탁구장 근처의 작은 국밥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를 사이에 두고 앉은 우리는 마치 처음 만난 소년소녀처럼 수줍은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분은 교직 시절 이야기를, 저는 아이들 키우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밖은 깜깜해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그분이 자연스럽게 제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걸어가면서 살짝 제 손등을 잡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과는 이런 스킨십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는데 이 낯선 남자의 작은 터치가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키다니.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의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한동안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그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습 없는 날인데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산책하실래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강 둔치를 함께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처음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걸었지만 어느 순간 그분이 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나 반가웠으니까요. 강변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부인을 3년 전에 암으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미국에 있어서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이 독립한 후에 빈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처지, 비슷한 외로움을 나누며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달콤하고 소중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탁구 연습이 없는 날에도 만났고 만남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작은 독립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어두운 객석에서 그분의 손이 제 손을 덮었을 때 저는 그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10대 연인처럼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느 날은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제 뺨을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너무 보고 싶어서요. 당신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그 말과 함께 따뜻한 손길이 제 볼을 스쳤을 때 저는 완전히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동호회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는 어깨를 기대며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는 연습실에서 라켓을 내려놓은 채 한동안 마주 서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남편과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 여자로서 다시 살아난 듯한 떨림.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화장에도 신경 쓰게 되고 옷차림도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분에게 깊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양심의 소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 몰래 휴대폰을 확인하며 그분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제 모습이 너무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탁구장에 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니까요. 64세에 찾아온 이 늦은 사랑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DJ님, 저 같은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나요? 이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먼저 용기를 내어 마음 깊은 곳에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었을 텐데 정말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주셨네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상황이 복잡해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설레고 떨리고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긴 시간 쌓아온 삶의 무게도 있죠.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 가족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사연자님께서 지금 느끼고 계신 감정이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사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든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도 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정리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저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되 동시에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연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프로그램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도 따뜻하고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 지금까지 사랑한 죄박해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